자, 519쪽. 자, 여러분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지령 수행하셨습니까? 아니요? 뭐지? 자, 하셨죠? 와, 제가 찔리고 싶네요. 가서 이렇게. 네, 그 애니메이션 아니 뭐 영화에 보면은 말레피센트라는 요정이 등장을 하죠. 말레피센트. 물론 안젤리나 졸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랑의 눈빛으로 보아지긴 하지만 어떤 마녀인가요? 사악한 마녀입니다. 그래서 말레피센트에서 앞에 M-A-L-E 말레를 붙여서 말레피센트라고 하면은 나쁜 짓을 하는 이런 형용사예요. 말레피센트. 그래서 단어에서 M-A-L 이런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베네피센트는 뭐의 반대말? 말레피센트. 여러분 단어 안 찾았으니까 여러분도 말레피센트다. 장난이고요. 그래서 말레피센트는 나쁜 짓을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네피센트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착한 일을 하는 이라는 뜻이고요. 사람을 설명하는 형용사입니다. 안 까먹으시겠죠? 그럼 여러분 펑션 아세요? 펑션? 기능하다. 좋습니다. 동사예요. 기능하다. 근데 앞에다가 MA를 붙였어요. malfunction은 뭐죠? malfunction? 저 잘하죠. malfunction. 오작동. 가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랑 말이랑 딴소리가 나와요. 자, malfunction은 오작동하다.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꼴이 아까 했었는데요. 비교 문학, 동양의 문학과 서양의 문학을 비교해요. 견주어봐요라고 할 때는 comparative. 그런데 한번 견줄 만한데 한번 붙어볼 만한데 선생님 저랑 한판 영문법으로 붙어봅시다. 3개월 후에. 자, 그럴 때는 comparable. able은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견줄 수 있는, 견줄 만한 comparable 이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compete.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compete 뭐 하다? 경쟁하다. 네, 그래서 competent가 능숙한 거예요. 왜 능숙하죠? 나 싸울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이거니까요. 내려가시고. 자, 여기는 단어 요거. confidential. 다 알죠? top secret 말할 때 confidential 써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할 때 confidential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왼쪽에 confident는 잘 안 나고요. confidential의 단어 뜻 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considerate 나오고 이거 아까 했어요. considerate는 뭐라고요? 생각이 깊은, 배려심이 있는. 그런데 considerable 하고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considerable은 생각할 만한 이런 뜻에서 고려할 만큼의 양이 돼 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한 양이 돼. 그만큼의 비중을 차지해 라고 해서 considerable.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먼지가 너무 많아. 그럼 공기청정기 돌려야겠죠.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게 considerable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헛소리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초롱초롱 눈빛으로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consider. 감사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네, consider.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람 성격이기 때문에 전치사 of. 자, 지금 베네피센트 하신 분 2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자, economy, 경제, economy를 가지고 단어 뒤에 활용을 했는데 이게 하나는 economic이고 하나는 economical이잖아요. 조금 유치하지만 economical 뭐가 붙어 있어요? 칼을 가지고 필요 없는 거 잘라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낭비 안 하는 거. economical 아시겠죠? 그래서 economic이라고 하면 경제의라고 생각하시고 칼이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나 그거 안 할래. 나 절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effect를 가지고 바꾼 단어가 가끔 실수하시죠. 가끔 effective는 효력이 있는 거고요. efficient는 효율적인 거야. 이게 같지 않은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공부를 하면 효력이 있어요? 효율이 있어요? 효력이 있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effective를 사용하는 거예요. effective. 그런데 3시간을 공부했는데 10시간 공부한 사람하고 맞먹는 만큼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건 effective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efficient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exhaust인데 동사 exhaust입니다. exhaust는 이렇게 소진시키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exhausted가 사람에게 써서 엄청 지친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exhausted. 여러분 수업 끝나면 exhausted예요? 끄덕끄덕이래요.
와, 그냥 좀 약간 tired. 네, 굉장히 이게 샀을 때 와 꼼짝 못하겠어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드신 분은 비타민 좀 챙겨 드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는 산업인데요. 뭐 인더스트리얼은 뭐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 이거 들어봤으니까 괜찮은데요. industrious 공장에서 일을 시킬 만큼 근면해라고 해서 industrious는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이런 뜻입니다. industrious 사람 설명하는 형용사. 그 다음에 late는 전에 칠판에 써서 했었죠. 기억나시죠? 나중에 만나 see you later 전자 후자 했을 때 후자 later 그렇죠. 그러면 최신 뉴스 뭔 뉴스? latest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까지 살아남았던 last 그쵸. 사실 문학 수업 시간에 그거거든요. 이제 모히칸 할 거예요. 모히칸 쪽의 최후 친타치쿠 운카스 얘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참아야겠죠. 네. 그래서 last는 끝까지 살아남은 마지막까지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last night이면 last night 끝까지 살아남은 밤 last night 그렇죠. 지난 밤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memorize 보시면 memorable하고 memorial 있습니다. memorial은 여러분 그 현충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memorial 그죠? memorial 그래서 현충원을 memorial park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memorial 그 다음에 moment가 이제 순간이죠. moment. 그래서 momentary하고 momentous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모멘텀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모멘텀? 예전에는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모멘텀이라고 하죠. 전환점이 되는 순간. 그래서 여기도 momentous,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순간을 momentous라고 합니다. momentous.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고급 어휘니까. 그 다음에 밑에 person을 가지고 personal하고 personnel이 있는데요. 토익이라면 personnel을 알아야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personal이 나옵니다. 개인 컴퓨터. 우리 PC라고 하잖아요. personal computer. 그래서 person이고요. 토익인 경우는 personnel이 나오면은 그 인사과랑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ersonnel. 그 다음에 아까 한 거예요. regret 했을 때 regrettable. 이 물건 별로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regrettable. 사람이 후회가 가득 찼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할 때는 regretful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게 왜 백업을 안 해서 100문제나 날렸을까 그치? 100문제 날렸어요. 100문제 독해 100문제. 진짜 쓰러지고 기절하고 정말 이걸 포기해야 되나 엄청 갈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했죠.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success인데요. success는 successful은 일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가끔 successiv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uccessive. 자, successive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정 제가 은퇴를 하잖아요. 우재가 선생님 하면 되지. 오래 배웠으니까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배우셨으니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저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successive 저를 이어서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successive라는 단어는 successful하고 의미가 달라요. 뭐 하다? 뒤를 잇다, 승계하다 그런 의미에서 연속하는 다음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sense가 있는데요. 여러분 sense and sensibility 아시죠? sense and sensibility 영화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 못 보았거든요. 자, sense and sensibility는 고전이지만 연애하는 얘기입니다. 언니는 이성적인 남자를 좋아하고 동생은 아주 다혈질의 남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후자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지만 자, 그럼 sense랑 sensibility에서 이게 이성과 감성이라고 우리말 번역하는데요. 저 사람 참 센스가 있다라고 할 때는 뭐가 좋은 거예요? 센스가 있다? 감이 좋다 이러면 안 돼요. 감 아니에요. 뭐가 좋은 거죠? 판단력이 좋은 겁니다. 상황 판단을 잘한다가 센스가 좋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센스가 오른쪽에 보면 sensible이 바뀌어요. sensible. 요거는 현명한, 즉 상황 판단을 잘하느니 뭐다? sensible.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 sensible한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하니까 답변 막 잘해주잖아. 아닌 거예요. 자, 상황 판단을 잘하는, 그런 의미의 현명한은 뭐라고요? sensible. 자, 요거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봤거든요. 화장품 사러 갔어요. 뭔 스킨이래요?
for sensitive skin 써 있잖아요. 그건 민감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sensitive인데요. 민감하다고 할 때 뒤에 전치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민감한이라고 할 때 뒤에 전치사 뭐 쓸 것 같아요? 찍으면 바로 맞는다? 민감한. to, 전치사 to. 뭐뭐에 민감하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sensitive to. 그 다음에 밑에 sensibility네. sensibility가 바로 이게 감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sensibility. 그래서 sensual. 뭔지 아시겠죠? 유혹할 때는 관능적인 sensual. 그래서 향수 이름 같은데 이런 거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sensual이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sensory가 있는데 sensory 독해하실 때랑 어휘에 가끔 섞여 나와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지나가면 불 켜지죠? 그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센서가 있는 거죠. 그 센서가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센서리라는 거는 감각기관이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페이지 넘겼지? 다시 넘기지 마. 종이 넘긴 소리 들리면 안 돼. 아니. 또 넘기면 안 되지. 네. 아, 그럼 안 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외우시고. 왜냐면 여러분이 안 봐야 암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 네. 그러시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해봐요. 유익한, 도움이 되는. 뭐라고요? 그 좋아요. 시작만 해도 좋아요. 그죠? beneficial인 거예요. 그리고 악행을 한다고 했을 때 나쁜 짓을 하는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나쁜 짓을 하는? 그죠? maleficent에서 말이 붙어있으면 뭔가 나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3개월 후에 저랑 같이 한번 붙어봅시다. 문법으로. comparable. comparative 하면은 내 세계의 문법과 당신 세계의 문법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건 하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이때는 comparable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 confidential. 잘하시네. confidential. 진짜 생각이 깊다. 쟤 참 따뜻하다. 좋다. 배려심이 있다. consider? rate. 잘했어요. consider rate. 근데 상당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어. 상당한 양이야. 그쵸? considerable.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이펙티브하게 할까? 에잇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펙티브는 누가 해도 다 있잖아. 오토 포맷 이런 거 아니면. 그쵸? 그러면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효율이 좋으려면 efficient라는 efficient. 그 다음에 마지막. 지난밤 이럴 때 마지막. 가장 최근에 마지막. last. 잘했어요. 현충원. 메모리얼 파크. 잘했었어요. 메모리얼 파크. 인생의 모멘텀. 인생의 중요한 그래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모멘터스 줘요. 모멘터스. 그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regret? 응? 그죠? 왜 그랬지는 풀이고요. 후회스러운 사건, 후회스러운 일은 regret. regrettable 발음이 좀 regrettable 좋습니다. 상황 판단 잘하는데 sensible 좋습니다. 자, 520쪽 갈게요. imagine 상상하다 다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imaginary는 뭐 가상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바타 알아요? 아바타? 그거 현실이에요? 아니죠. 가상의 세계죠. 가상의 세계 할 때는 imaginary라는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운데 겁니다.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imaginable. 그 다음에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거니까 이건 사람 성격할 때 하는 거여서 imaginable이라는 단어랑 imaginary랑 살짝 구별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해태인가? 해태? 감사합니다. 해태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약간 호랑이같이 생긴 거? 뭐 봉황 이런 거 있죠? 이거는 imaginary예요? imaginable이에요? imaginary죠. 그러면 imaginable은 이거예요. 몸통이 코끼리만 해. 콧구멍이 동그랗게 띵띵 달렸다? 입은 세상에 어쩜 그렇게 크지? 귀는 요만해. 상상할 수 있어요? 하마. 상상할 수 있는. 자, 되셨고요. credit 볼게요. credit 동사로 사용합니다.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돼요. 신뢰하다, 신용하다 이고요. credible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엄청 좋아요. 여기 이렇게 늘어나고 활활 타오르고
그렇죠. incredible 쓰죠. in이니까 반대말이 되는 거. incredible 뒤에 s 붙어 있죠. 왜 s 붙었을까? 거기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캐릭터가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 가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incredibles는 믿기 어려운 캐릭터가 여럿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면 credible은 무슨 말이죠? 믿을 수 있는 이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지만 어휘로 나왔습니다. 자, credulous. 근데 뜻이 신뢰랑은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신뢰랑 너무 다르잖아요. credulous, 속기 쉬운이래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credit이죠. 신용을 너무 잘 주는 거예요. 남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credulous, 갑자기 왜 속기 쉽다는 말이 나왔지? 남을 너무 잘 믿어. 신뢰를 너무 잘 주는 게 바로 뭐다? 네, 감사합니다. credulous, 속기 쉬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서. 자, 여러분은 intellectual이에요? intelligent이에요? 둘 다예요. 막 이럴 거지. 네, 타고난 거는 intelligent이에요. 타고난 건 intelligent.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intellectual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조금 잘 챙겨두세요. 자, literacy란 단어는 어휘로 알고 있습니다. literacy. 이게 우리말 뜻이 긴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글자를 대부분 다 알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문맹이라고 표현합니다. 글자를 모른다고요. 문맹률.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글자를 되게 몰라요. 특히 중국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홍콩도 그러더라고요. 써주세요 하는데 펜을 들고 막 이래요. 진짜 여행 다녀보면 제가 못 알아들어서 써주세요 하잖아요. 뭐 주소 같은 거 말하면 잘 모르잖아요. 버스 번호 같은 거 말하면. 그러면 적어주세요라고 애들이 못 적는 경우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녹음이라도 하지만 옛날에는 녹음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식자 또는 식자율이라고 해요. 식 알다, 자 글자. 그래서 우리는 문맹률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나라는 뭐라고 표현한다? 식자, 글자를 알아보는 거 식자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여기는 literacy. 자, 그런데 단어가 첫 번째는 literally죠. 발음이 literary. 이거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발음연수 엄청 시켜요. literary 이러면서. 네, 문학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literal, 글자 그대로라는 뜻인데요. 요거를 살짝 바꿔서 literal 바꿔서 오른쪽에 literate. 그리고 요거보다는 외국은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IL을 붙여서 illiterate라고 씁니다. 단계가 많이 왔네요. 그죠? illiterate라고 하면은 글자를 모르는 이란 뜻입니다. illiterate, 글자를 모르는. 그 다음에 가운데 literal 있죠. literal에다가 ly 한번 붙이시면 literally라는 표현이 돼요. literally, 그죠? literally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렇다는 뜻이야 이런 표현이죠. 말 그대로 그렇다는 뜻이야. 즉 말을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보통은 독해 때 많이 나와요. literally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respect 볼게요. 자, 여러분은 어른들을 보면 인사 잘 하시나요? 사실 저는 인사 잘 못해요. 뻘쭘해. 그래서 그냥 약간 쓱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막 이래요. 특히 학과장님 지나가시면 저는 얼른 도망가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자, 여러분은 근데 안 그러죠? 어른들 보면 먼저 뭐라 저도 교육은 하죠. 막 대인 의사소통 이런 거 할 때 먼저 가서 인사해야 사랑받는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발음 똑바로 해라 막 교육은 하는데 저도 잘 못해요. 네,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존경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espectful이라고 하면 남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해요. respectful. 아시겠어요? 그래서 respectful을 공손한 이렇게 번역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을 잘 존중해주는 사람은 respectful한 거예요. 그런데 자, 위인. 여러분 누구 존경해요? 저 옛날에 빌리 브란트 엄청 존경했었거든요. 잘 몰라요. 누굴 존경한다 할까? 요즘은 존경. 자, 존경하는 위인 사람 있죠? 위인, 그죠? 위인이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respectable, 존경할. 포인트가 안 맞았어요. 존경할 able은 수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위인할 때 쓸 때는 respectable을 쓰는 거고요. 공손한 사람을 표현할 때는 respectfu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respective인데 respective는 보통 ly 붙여서 부사를 많이 써요. respectively라고 많이 씁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요. 하나 둘 셋 해서 다시 말할 때 그 각각은 하나 둘 셋 각각은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거 그거 각각은 이라고 해요. respectively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과, 배, 호랑이라고 할 뻔했어요. 사과, 배, 감 각각 500원, 1000원, 800원입니다. 이렇게 했죠. 각각은 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한다? respectivel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credulous 뭐라고요? credulous 신뢰를 너무 잘 줘서 그죠? 속기 쉬운 잘 속는 사람. 그 다음에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아요. intelligent. 그래서 IQ 테스트 하는 게 intelligent 테스트, 타고난 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타고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그치? 인텔렉트, 그치?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인텔렉츄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literally, 그쵸? literally에다가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illiterally,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쟤 참 공손하다, 인사도 잘하고 참 밝고 좋네. 그런 사람은 respectful. 와우, 존경할 만해. 위인이야. 존경할 만한. respectable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정도면 집에 가서 한두 번만 보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주의해야 할 형용사입니다. 주의해야 할 형용사는 이것도 예전에는 틀리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틀리게는 않네요. 그러니까 살짝 점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high나 low로 수식을 합니다. high나 low. 높아요, 낮아요라고 합니다. 거기 괄호친 거 보면 한국어와의 차이점에서 expensive 안 쓴다. 요거 하나 정도만 챙기시면 돼요. expensive를 안 쓴다. 우리 한국에서 가격이 뭐라 그래요? 가격이 높다 그래요? 가격이 비싸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price가 expensive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숫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숫자는 높거나 낮은 겁니다. 물건이면 물건은 expensive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주어가 물건이라면 expensive 또는 cheap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격, price를 얘기할 때는 높아요, 낮아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동그라미 1번에서 The price of this car is very high가 맞아요. expensive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왠지 한국말에서 expensive 너무 하고 싶거든요. expensive 쓰고 싶으면 This car is very expensive 라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위에 네모칸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요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수입 있잖아요. income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뭘 써야 될지 약간 논쟁적인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는 수치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세요. 수치로 표현하는 거는 높다,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거의 패밀리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자, 집단을 표현하면 집단이 커요, 작아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large family 이런 표현 했었거든요. 동그라미 1번. 자, salary 급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alary 급여인데 우리는 월급이 얼마야 하니까 왠지 much를 쓰고 싶어요. 그죠? how much 이러고 싶은데 급여는 그 소금 봉투가 우리 옛날에는 소금을 줬거든요. 소금 주머니가 크니 작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how large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how much가 아니라 how large를 표현을 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사 521쪽. 자, 부사에서 와, 부사 너무 많다인데요. 역시나 좀 중요한 것들 찝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 표현의 부사가 있습니다. recently, early, late, then이 있는데 여러분 recently랑 late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이 충격적인 현재 완료 이럴 수가. 네, 부사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부사 그쵸. 근데 부사보다 뭐가 중요하다? 이거에 맞는 시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recently, late 또는 lately에서 late랑 late는 다른 거 아시죠? late는 늦은, 늦게,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cently, lately는 현재 완료랑 사용한다. 맞죠?
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장소에서 장소는요 단어가 많아요. 단어가 많은데 이게 부사다 정도 아시면 돼요. 이게 부사다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here, there 있잖아요. here, there 우리 아까 살짝 지나간 거 있었는데 뭐냐면 from here to there, from to 뒤에 전치사랑 from to잖아요. 근데 부사 이거 써도 괜찮아요. from here to there 여기부터 저기까지 from here to there 괜찮은 표현이고요. 자, 근데 home이 있잖아요. home하고 house 다르다 그랬잖아요. house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끄덕끄덕. house는 멈춤 이러면 어떡해요? house는 건물로서의 집을 얘기하는 예, house는 건물로서의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home은 가정의 느낌이 좀 더 큰 거예요. 명사를 사용을 할 때는. 그리고 지금은 부사로 썼는데 부사로 썼을 때는 집에 집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으로라는 전치사랑 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to home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to home을 쓰면 집에 집으로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전치사 to랑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토익도 마찬가지지만 at home 그쵸? at home은 괜찮아요. 그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쉬는 공간에서는 at home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o home만 안 쓰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다른 단어들도 보시면서 아, 이게 부사구나, 부사로도 쓰일 수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방법, 정도 됐고요. 그럼 단어는 그냥 단어로 아시면 돼요. 빈도하고 부정 있죠. 빈도하고 부정. 뭐가 중요하다, 빈도랑 부정은? 네, 위치 좋아요. 위치, 어떤 위치? 조빌이라 좋아요. 그럼 하나 더 가봅시다. 빈도 부사 중에서 시제에 주의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말하겠지. 그죠? 자, 빈도 부사 중에서 현재 시제랑 사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재 시제랑 사용하는 거. 빈도 부사 중에서. 항상 그래, 자주 그래, 반복적으로 그래 라고 할 때는 현재 시제 써야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 습관 같은 거는 현재 시제 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위치도 위치지만 동사의 시제를 결정할 때 이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제 결정하는 거 또 있습니다. 시제. 뭐가 있죠? hardly, scarcely도 그렇습니다. hardly, scarcely가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자마자. 그럴 때는 had, 주어, pp 이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과거랑 결합하는 거. 그래서 그게 여기 들어갑니다. 전부 다. 얘네들의 성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부사가 문장의 앞으로 튀어나가면 도치. 괜찮으세요?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는 그 자체보다는 얘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속부사 볼까요? 접속부사. 거기에 의문부사랑 관계부사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구별할 줄 알죠? 그리고 의문사로 쓸 줄 알잖아요. 그럼 된 거니까 넘어가시고. 접속부사에서는 얘들은 뭐다? 얘들은 뭐다? 부사다. 뭐가 아니다? 접속사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자, 접속부사 제일 마지막 줄 한번 보시겠어요? However, 하지만은 접속부사지만 우리 이미 더 잘 압니다. 부사절 접속사를 쓸 수도 있죠.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때는 부사가 아니라 접속사로도 사용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쌓이셨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데 한 2달 정도 보통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우리 문제풀이 조금 있으면 문제풀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11월 아마 둘째 주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기출문제부터 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아니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들어봤어. 아, 그래, 맞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는 약간의 동의 있잖아요. 아, 맞아. 아, 그거였지. 요거면 되는 거고, 기출문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풀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outdoor하고 outdoors는 우리 기출문제 오답인데 오답 인정 안 해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오답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outdoor는 형용사고요. outdoors가 부사나 서술형사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매일 읽어볼게요. 시작.
네, outdoor activities 또는 outdoor sportswear라고 해서 outdoor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런데 야외라고 할 때는 outdoors를 사용하거든요. outdoors, 야외에. 그래서 you should be careful, 조심해야 돼. when eating food outdoors, 야외에서라고 할 때는 outdoors를 써야 되는데 우리 기출에서 잘못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 보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보고 골라주세요. 자, 522쪽. 자, home하고 to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됐고요. 뭐 at하고는 쓸 수 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부정부사와 부정어 중복 사용 금지. 자, 이게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문장에 not 두 개 쓰면 안 된다.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구별을 살짝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앞 페이지에서 부정부사라고 목록된 거 있죠. 걔네들은 겹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 아닌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닙니다가 아니라 부정부사를 두 개 겹치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런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보셨어요? Nothing is impossible. 자, 여기서 nothing에서 not은 not any죠. 그럼 부정부사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I have hardly no money to spend. hardly잖아요. 부정부사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 동그라미 2번에서 nothing을 뭐라 그랬어요? not any로 봤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 no를 뭐라고 봐야 돼요? not any로 봐야 돼요. 그러면 중복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반대말 만들어 볼래요? Everything is possible. 반대말 만들어 보세요. Everything is possible. 반대말. 반대말이 아닌가? 똑같은 말인가? Everything is possible을 반대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의미가 똑같이 해보세요. Everything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죠. Everything is possible을 바꿔봐요. Nothing is impossible. not은 부정이잖아. I am도 부정이라며. 그럼 틀린 거 아니에요? 안 틀려. 안 틀린 이유가 자, 우리말은 안 될 것 같잖아요. 앞에 nothing에서 not은 부정어가 맞아요. 근데 impossible에서 im은 단어를 부정어로 바꿔주는 거지 부정? 부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써드릴게요. 요거는 괜찮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해서 no가 있고 I am 반대말이 있지만 이거는 의미상 반대를 주는 것뿐이지 부정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no라는 거는 no나 not, 그죠? 여기 지금 전 nothing, 이것도 no가 들어간 거잖아요. no에다가 ting이 붙은 거죠. 발음은 nothing이라고 하지만 근데 no는 not하고 any가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no가 있으면서 뭐 hardly나 다른 not이나 never랑 같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정부사 중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의 범주라고 된 거는요.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를 부정할 때는 부분 부정. 부분을 부정할 때는 전체 부정. 오늘 첫 시간에 했는데요. 자, 그러면 표정이 갑자기 줄었어. 자, not하고 any가 있어요. not하고 any가 있으면 뭘 부정하는 거죠? 전체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not any? 전체 부정이죠. not하고 any는 숫자상 빵개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없어라는 뜻인 거고요. 괜찮아요? all하고 not이 있어요. 그러면 부분 부정이 되는 거죠. 여기 반가로 5번 밑에 서 있는 반가로 5번 보시겠어요? 전체 요거만 좀 아시면 돼요. 전체를 표현하는 게 all 말고 뭐가 있는가? 한번 all 옆에 every 읽어볼게요. 시작. every, both, always, altogether, necessary, entirely 이런 게 있으면 전체를 부정하면서 뭐가 된다? 부분 부정하는 말이 된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523쪽. 동그라미 3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3번 you 시작. 네, you don't necessarily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참석하면 안 돼인지 참석 안 해도 돼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 not necessary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갈 필요 없어. 안 가도 괜찮아. 이런 표현이죠. 가지마! 이건 아닌 거예요. 넘어가서 밑에 반가로 6번 접속부사 조금 더 자세히 적어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접속부사는
독해할 때 참고하실 겁니다. 독해할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또 독해 참고할 부사 또 있습니다. 네. 6번이 조금 더 자주 나오고요. 7번은 그래도 받으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사의 모양 보겠습니다. 부사의 모양.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괜찮아요.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자, 그럼 조금 주의해야 될 거. high랑 highly를 보셔야 되는데, highly의 뜻은 매우, 그죠? 매우의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매우의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다음에 close랑 closely가 있습니다. closely만의 뜻은 closely, 자세하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것에서 면밀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런 뜻입니다. closely. 자, 그리고 deep하고 deeply가 있는데요. deep down in my heart. 동료. 자, deep down in my heart 뜻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얘기거든요. deep down에서 deep은 깊은 이란 뜻인데요. 정말 미안해. deep 소리예요. deep 소리. 아니지, 뭐라고 그러죠? deeply sorry라고 그러죠. deeply sorry. 그래서 deeply라고 할 때는 물론 깊이가 깊다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진짜로 해서 속에서 우러난다는 의미를 조금 더 담고 있습니다. deeply. 그 다음에 hard랑 hardly에서 hardly의 의미가 중요하죠. 좀처럼 뭐 여기 않다라고 동사로 되는데 않는이라고 바꾸시면 좋겠어요. 뭐뭐 않는. 왜냐면 부사니까. 그래서 좀처럼 뭐뭐 하지 않아, 거의 뭐뭐 하지 않아라고 해서 부정부사가 바로 hardly가 되겠습니다. hardly. 그 다음에 late하고 lately 구별 너무 잘하시죠?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늦은, 늦게하고 최근에 구별하십니다. 최근에 lately, 요거는 현재 완료랑 많이 쓰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밑에 요거는 조금 토익스러운 건데 wide하고 widely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eyes wide shut 이러죠. 아, 또 미안해, 너무 미안한 거죠. 눈을 크게 뜨시다. 제가 못하는 거는 눈을 와이드하게 못 뜰까요? 와이들리하게 못 뜨는 걸까요? 답변 잘해. 네, 맞습니다. 저는 그쵸. 그래서 와이드하게 못 뜨는 거죠. 와이드라는 말은 와이드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눈 못 뜨면 나 눈 감고 있게. 그쵸? 그래서 와이드는 폭넓게 일반적으로 하는 뜻이고 와이드는 눈을 크게 뜨는 상태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와이드. 525쪽 갈게요. 부사의 위치 되겠습니다. 부사의 위치는 조금 주의할 게 있고요. 웬만하면 틀리지 않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볼게요. 뭘 주의해야 되는가? 1번. 이거야 뭐 기본이죠. 그쵸? 자, a very diligent woman.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아는 게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는 부사가 있죠. 4개. 뭐? 그치, so. 소치 아니고요. 부사, so. how so to에 how so as to. how so as to.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so하고 how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뒤에 또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위치가 어떻게 돼요? 한정사보다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문제 풀이할 때 살짝 필요한 건데요. 자동사가 있으면 자동사의 목적어를 취할 때 전치사가 약속된 게 있죠. 근데 중간에 부사가 끼어들어서 살짝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예문 every student 볼까요? Every student listened carefully to the recorded voice 라는 문장인데 이런 거에서 전치사 to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애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실은 부사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살짝 넘어가서 앞에 있는 자동사랑 뒤에 있는 전치사의 짝꿍을 사실은 물어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사는 살짝 넘어가는 센스를 활용하시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타동사 수식 했을 때 요거 물어볼 때는 7급일 때만 물어봅니다. 타동사와 동사, 목적어 사이에는 쓰지 않는다인 거고 빈도부사. 네, 뭐 빈도부사는 종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시제랑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타동사 플러스 부사. 요게 뭐냐면 조금 짜증나는데 시험에서 가끔 물어보니까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자, 근데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을걸요? 자, 손 들어. 손 들어. 영어로 뭐라 하죠? 손 들어. Put your hands up 이잖아요. 자, 설명했던 것 같아요. put은 의미가 뭐다? put, 두다. 목적어는 your hands. 자, 두어라. 손을 어디다가? 그쵸. 그래서 put your hand up.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put your hand up. 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말 알아듣는데 시간이 put your hands up.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풀어, 올려, 뭐를? 손을, 이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동사랑 부사랑 짝꿍인 경우에 원래 목적어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부사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동사랑 부사랑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위치가 바뀌죠. put 해주시고 up 뒤에다가 목적어. 지금 목적어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명사 목적어를 안 쓰고 대명사 목적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대명사. 대명사는 이런 형태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있어요, 없어요가 뭐였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They're not here 뒤에 비동사 쓰고 명사 쓰는 거 있었잖아요. 이때도 한번 나왔었어요. 어떻게? 이게 명사라면 여기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대명사라면 어떡하죠? 대명사 쓰고 뒤에 비동사 쓰는 거잖아요. 도치 발생 안 한다. 왜? 강조할 수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명사 목적어라면 여기에만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명사라면 여기 있어도 괜찮고 뒤로 빠져도 괜찮아요. 왜? 이거 의미 살려주려고. 하지만 대명사라면 어디에만? 요 사이에만 있어야 됩니다. 얘도 조금 치사한 문법 스타일인데 얘도 그래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문장 다 맞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아요. 약간 함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526쪽에 동그라미 5번을 통해서 우리 암기하고 갈게요. 자, 우리 힙합 할 때 뭐라 그래요? 옛날에 맨날 이희재가 이랬어. 나 왜 걔네 사람만 알지? 자, 손 들어보십시오. 뭐라 그러죠? 얘네 손 들어보십시오. 미쳤나 봐. 나 좀 봐봐. 어때? 나 멋지지? 라고 할 때 노래에서 못 들어봤어요? check me out 또는 뭐 check it out 이런 변화거든요. check it out이 뭐야? 나 좀 봐봐. 나 잘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check out이 확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 check it out은 엄청 많이 들어봤죠? check it out 이러잖아요. 근데 check it out은 들어봤지만 check out it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죠. 왜 그렇죠? 대명사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527쪽 가겠습니다. 사용에 주의할 부사인데요. 낯설지 않아요.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almost랑 most가 있습니다. almost는 우리말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거의. most는요? 헐. 손가락 두 개인데 대부분 이러고 할 거 다 했다. 절반 남았습니다. 하나 더. 가장 맞아요. 최상급하고도 쓸 수 있죠. 그렇게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enough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그렇죠. 앞뒤 다 됨. 명사 수식은 다 됨. 그러면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그렇죠. 뒤에서만 됨.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막 꼭 보면 헷갈리시는 분 계신데 만약에 문제 풀이할 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혼자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아도 여러분이 귀찮을 수 있겠죠. 저도 귀찮겠죠. 하지만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정리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 정리를 할 때 그냥 가서 물어봐야지 이러고 성의 없게 하면 저는 안 봐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하시면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그리고 비슷한 것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근데 정리를 막 몇 달 잡는 거 아니에요. 문제 풀면서 살짝 했는데 모르겠어 이러면 얼른 찾아서 모르겠으면 가지고 오셔서 잡아야지 나중에 틀린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진짜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초기 정보를 뇌는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면서 혹시나 흔들리는 개념 생길 수 있고 이거 거꾸로 외울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꼭 그런 분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오셔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정리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왔네. 자, 528쪽. How, so, to, as 이렇게 있죠. How, so, to, as. 자, 이때 how, so, to, as는 전부 다 부사로 사용된 겁니다. 부사. so의 의미가 뭐죠? so? 너무 굉장히 라는 의미고요. to는 지나치게, as는 그만큼,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만큼 그래 라고 했을 때 as. 들어는 맞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래 라고 했었고 how는 얼마나 어찌나 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자, 됐고 오른쪽 가봐요. 529쪽 가봐요. 아, 수업 시간 1분 남아서 so 형어명의 원리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그게 이거예요. 자, 그거 하고 쉽시다. 원래는 어와 같은 한정사.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형용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가 막 늘어나면 돼요. 여기다가. 그런데 형용사를 수식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very를 쓰던가 그냥 쓰면 돼요. 그죠? 보통은 very를 많이 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how, so, to, as를 사용한다면 위치 바꿈이 일어나죠. 이 네 가지 how, so, to, a가 얘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요거보다 앞으로 빵 튀어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 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튀어나간 형태라서 so 형어명 이렇게 돼요. 근데 so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how에도 마찬가지예요. how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how 형어명, to 형어명, 막 이렇게 as 형어명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 후에 여기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